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Persist Bench라고 하는 이번 올해 ICML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처럼 Persist Bench라는 벤치마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Persist Bench란 어떤 거를 평가하냐를 보신다면 LLM이 롱텀 메모리를 얼마나 잘 리콜해서 정확한 답변을 리트리버해서 답변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인풋 질문에 관련된 그 적절한 기억을 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이 없을 경우 무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크로스 도메인 리퀴지는 현재 질문과 무관한 다른 도메인의 기억이 불필요하게 이 질문의 답변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유저의 기억에 고혈압이라는 어떤 사실이 저장이 되어 있었을 때 그와 다른 도메인인 다른 별개로 이번 입력에 마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업무 질문에 대해서 임의로 유저 기억에 있는 고혈압을 갖고 와서 이 마감 기한 연장 사유로 포함을 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인듀스 사이코펜시라고 해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유저의 빌리프를 어떤 팩트처럼 받아들여서 모델이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관점을 강화해서 답변을 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혈액형별 식단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유저 빌리프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냥 그 외에 별개로 중립적으로 건강 효과를 질문했을 때 실제 과학적 근거보다 사용자의 빌리프에 맞춰서 답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질문에 맞는 기억을 잘 사용하는지 무시할 수 있는지를 위한 평가 축이고요. 그와 별개로 beneficial memory user는 실제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은 잘 활용을 하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음식 선호를 해달라고 할 때 유저의 알레르기나 식단 선호를 잘 찾아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persist 벤치마크는 MCTS 기반의 탐색과 검증으로 실패를 잘 유발하는 그런 기억과 쿼리상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크게 검수 과정 제외하고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시드와 초기 샘플을 생성합니다. 먼저 각 도메인과 빌리프 유형 그리고 인터랙션이 담긴 어떤 시드를 구축을 해두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LLM으로 제미나이 2.5 프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초기 시드상을 탐색 트리의 루트 노드로 만들고 이거를 조금씩 수정해서 가령 기억의 내용이나 믿음의 강도, 도메인 같은 것을 변경을 해서 자식 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생성된 초기 샘플에 대해서 총 3개의 타겟 LLM에 입력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지 LLM, 여기선 키미 K2 Thinking을 사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저지 LLM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는 라이커드 스케일로 점수화를 해서 최종 이 MCTS의 리워드로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CTS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시나리오를 탐색하게 하는 익스플로레이션과 이전에 성공했던 패턴을 활용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UCBT 기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높은 샘플들을 다른 모델에도 일반화되는지 높게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키미 K2 Thinking 모델로 앞서서 MCTS 과정에서 생성된 메모리 집합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총 4개에서 6개 정도로 압축된 기억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억 항목을 생성을 시키게 합니다. 프롬프팅으로 핵심 기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질문과 관련이 없도록 추가적인 기억 항목을 생성을 하고 생성된 거에 대해서는 일부는 무작위로 제거를 해서 좀 다양성과 현실성을 높인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벤치마크는 500개의 인스턴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앞서서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200개, 200개,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로 답변을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LLM 메저 저치로 실패율을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3번 인프루언스 해서
총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해서 3점 이상이면 페일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베네피셜 경우에서는 1에서 3점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2점 이상인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최종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현재 모델들이 지금 질문에서 관련 메모리를 분리해서 답하는데 좀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특히 크로스 도메인 리키지와 사이코팬시에서 실패율이 각각 중간값이 53% 그리고 97.8%였다고 합니다. 리키지 경우에 대해서는 모델마다 편차가 좀 컸다고 하고, 사이코팬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12개 모델이 95%를 넘고 3개 모델은 심지어 100%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 유저의 믿음이나 속성이 저장이 되면 사실 모델에게 객관적인 응답을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기억이 잘 체계적으로 수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추가적으로 베네피셜 같은 경우는 모델마다 성능이 좀 달랐는데, 앞서 두 가지 유용한 기억 활용에는 베네피셜에서는 유용한 기억을 잘 활용하는 모델, 제미나이 3 프로나 그록 5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앞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베네피셜과 앞선 두 가지 범주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했다고 해서 모델이 기억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과 불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즈닝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동일 베이스 모델에서 리즈닝을 껐다 켰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모델마다 사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일관적이지 않다라고도 주장을 했고, 모델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도 평가를 해봤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 크기가 크다고 공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실패율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디펜더스 프롬프팅 관점에서 여러 프롬프팅 방식을 적용을 해봤는데,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라든지 아니면 무시하라든지 라는 프롬프팅도 적용을 했고, 루브릭 기반으로 오포스 4.5 모델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주고 실패율을 최소화하도록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시키게 하는 루브릭 기반 방식과, 아니면 제파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리플렉션 모델의 예시 모델의 응답과 저치 평가 기준을 제공을 해서 실패하는 프롬프팅을 생성을 해라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파랑 루브릭 기반 방식이 크로스 도메인과 측면에서 안정성과 유용성을 달성을 했는데, 특히 사이코팬시에서 제파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고, 그 이유가 제파는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로 최적의 프롬프트를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실제적으로 조건부로 기억 사용 정체를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맥락적으로만 컨텍스추얼하게만 관련이 있는지, 무관한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알아서 생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메모리를 리트리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베딩 기반으로 시밀러리티 스레시홀드를 변경을 하거나 LLM으로 리트리버를 해보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검색을 좀 더 엄격하게 할수록 당연히 위험한 기억의 사용률은 줄어들 수 있었지만, 그에 반해 필요한 기억, 베네피셜 쪽이겠죠? 그쪽의 성능 자체도 낮아져서 사실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사실 기억이 여전히 유효한 기억이 있지라도 현재 상황에선, 현재 인풋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고요. 앞선 결과처럼 유용한 기억을 부적절한 기억을 덜 사용하게 한다면 사실 유용한 기억도 사용률이 잘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어떤 공통된 기준으로 기억 사용을 전반적으로 잘하게 하거나 전반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하는 정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런 이유가 발생한 것으로는 사실 LLM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선호를 억제를 하거나 갖고 오는 그런 방향성을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구분을 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그런 패턴, 잘 답변을 내뱉은 그런 모델의 리즈닝 트레이스라던가 그런 패턴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오늘 공유 드릴 논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